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주 차입니다.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국민께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국회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여러 차례 깊은 접촉과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당 간에 또 국회의장으로서도 양당의 입장과 고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 11개, 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원칙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입니다. 국회의 원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다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의석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민생 대란에 의료 대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관계도 한시가 급합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정하고 조속히 원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여야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야 정당에 거듭 강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여야 모두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많습니다. 결산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예정된 국회의 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당은 집권당,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지만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한은 정부가 훨씬 큽니다.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원구성은 국회의 일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거듭 송구합니다. 여야가 협상을 종료한 상황이 아닌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빠르게 국회가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모두 국민 보시기에 합당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오늘 회견문 들으셨고요. 관련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겠고요. 먼저 발언 질문하시기에 앞서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JTBC의 이승환 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여당이나 야당에 언제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시한을 이렇게 못 박으신 게 있습니까?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이라고 하면 이번 주 중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만간. 네, 다음 분. TBS 허지원입니다. 11개 이미 예정된 상임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원점 재검토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여야 간에 협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리안 김찬주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법사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를 이미 배분을 했는데요. 민생보다는 좀 정쟁용 법안만 내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장은 민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끌어갈 생각입니다. 상임위 배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의장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혹시 원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언급한 11개 플러스 7개 상임위를 다 독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결단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여기 써 있지 않은데. 네. 경인일보 권신선입니다. 아까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예정됐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6월 마지막 주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는 지난번에 당선 인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월 10일이 국회법을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기억되길 바란다 얘기했거든요. 이 국회법 안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총선 때 국민들 투표하고 국회를 조속히 개원하고 국민의 궁금함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권리 침해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의 권리이고 따라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정세희 기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경우에 입법청문회나 소위가 이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나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국회가 이렇게 파행적으로 가지 않도록 여야 원내대표한테 촉구하는 겁니다. 예, 채널A 구자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생각하시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6월 국회를 지키겠다 이런 거니까요. 네, 일요시사 박희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의를 두고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요구했는데 혹시 토론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무슨 토론에? 1대1 공개 토론이요. 1대1 공개 토론? 네. 그 원내대표들 간의 토론을 제안한 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거기 갈 일은 없죠. 죄송합니다.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요. 오늘 회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녕하세요. 저 프레시안의 박정현 기자입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원내대표 시절에 그 청와대와 야당 대표들 직접 양보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하시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이라도 하자고 하고 그리고 말씀 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서로가 양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 11개 상임위 뭐 재조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발짝씩 양보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야당 여야 원내대표를 앞에서 썼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소통하고 있고 그 양보하고 하는 거는 원내대표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직접 그거를 거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 협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더 깊게 그렇게 논의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오건식 국회의장님의 원구성 관련된 회견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